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 진영입니다. 저희가 설 명절을 맞아서요. 예쁘게 이렇게 설빔으로 인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 인사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올 한 해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요.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가정을 가꾸고 아이들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꾸몄습니다. 한복이 참 고우신데요. 어떤 목소리로 인사해 주실지? 예, 김미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표인봉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이번 주는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표인봉 씨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네, 아니 제가 감사를 드려야죠.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프로그램 제목이 토닥토닥인데 네. 글쎄요, 제가 무슨 도움이 될까는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님이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던 그 사랑이 느껴져서 오늘 사실 제가 좀 토닥토닥하고 좀 받아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빠만큼 유명한 바하가 네. 지금 몇 살 됐어요? 이제 2000년생이니까요. 예, 이제 11살, 12살. 예. 2000년생이었어요? 네. 밀레니엄 베비라 그래서 그때 부모를 업고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명확하게 기억하나 봐요. 저희 아이도 2000년생이거든요. 아, 그래요? 둘째가. 오늘 아무튼 좋은 말씀 같이 많이 나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반갑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말을 할까요? 괜찮으세요? 원래대로 해야겠나요?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오라버니이자 개그맨 선배님이잖아요. 또 이런 계기로 만나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네. 오늘은 제가 오라버님을 열심히 이 주먹으로 토닥토닥 해드리겠습니다. 예. 긴장됩니다. 예. 자, 그리고 늘 저희에게 육아 지침, 육아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는 두 분이시죠. 김수현 박사님 그리고 이병준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고우세요, 두 분도.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이렇게 꽃가옷을 입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평안한 가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한복을 입었잖아요. 그 한이란 말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복을 입었으니까 큰 복을 받는 그런 첫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요, 올해 이 설 명절이 좀 짧더라고요. 아주 주말을 또 끼고 있고 그래서요. 뭐 어떤 분들은 참 반가우실 거고 어떤 분들은 좀 섭섭하실 텐데 이 명절 좀 행복하게 온 가족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좀 목사님께서 알려주시고 프로그램 시작할까요? 예, 사실 그 명절이란 말이 밝을 명자에 절기절자를 써서 이제 밝은 명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날, 뭐 즐거운 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어떤 사람한테는 명절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멍절이 된대요. 멍하니 있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냥 죽도록 그냥 고생만 하고 일만 하고. 자, 이번 명절은 자, 모두에게 명절이 되지 어느 분에게 멍절이 되지 않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 이번 주 주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힘들어. 속상해. 그건 아닌 것 같아. 정말 짜증나. 어머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외손녀들이 오잖아. 그럼 공주풍으로 너무 예쁘게 입고 온 거야. 내가 봐도 공주풍이야. 근데 넌 애미야. 넌 좀 애들 해소리도 좀 예쁘게 좀 입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제 스타일이 있는 거죠. 했더니 그래도 좀 예쁘게 좀 입히면 애가 때깔이 틀릴 텐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 내가. 우리 어머니도 그래. 딱 가면은 과자나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거 냉장고에 항상 있는 거야. 먹으라고 줘. 근데 난 우리 딸은 처음에는 머뭇거려. 먹어도 되나? 날 딱 이렇게 쳐다보거든. 그럼 내가 먹으라 그래. 왜냐면 미난스러워 보일까 봐. 그러면 어머님이 딱 이래. 그런 것도 애들이 먹어야지 건강하지. 그리고 한 번은 애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가 막혔는데 코를 내가 그 식염수 같은 걸 병원에서 이렇게 짜서 넣어주고 코를 빨라 그러더라고. 그걸 했더니 그렇게 만든대. 내 젖을 짜가지고 콧구멍에다 넣어주래. 의사 선생님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세균 넘고 오히려 그게 기도로 들어가면 더 안 좋다 그랬다고 어머니한테 이 말 했더니 어머니 뭐라 하신지 알아? 의사가 뭘 알아? 어머, 나는 애를 넷이나 키웠는데 의사가 애 키웠대? 내가 더 잘 알아. 의사가 잘못돼 봐. 애가 감기 걸렸는데 이제 시어머님이 애를 어떻게 바뀌면 너는 애를 이렇게 감기를 걸려가지고 왔냐고. 근데 나가서 놀다가 지가 감기 걸려온 거 내가 병원도 데리고 가고 하는데 또 명절에 막 모여있는데 거기서 핀잔을
주시니까 잘 된 거는 다 자기 때문이고 못된 건 다 며느리 탓이고. 맞아. 니네 애기는 안 그랬다. 맞아. 그 얘기 진짜 많이 해. 어머님이 더 많이 키워보셨고 더 잘 아시겠지만 요새는 또 다른 방법들이 또 많으니까 저를 좀 믿고 내가 하는 대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저를 딸처럼 여기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말로만 딸딸하지 마시고 시누이한테 하듯이 저한테도 정말 딸같이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저 아이에 대한 마음만 조금만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네. 영원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주제가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이게 예, 저희 설 특집으로 마련했는데요. 이번 주 고부간의 갈등 할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미진 씨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뭐 어쩌죠? 저는 고부 갈등이 없거든요. 저희 시어머님은 성격이 저랑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좀 활달하시고 좀 부지런 떨고 그리고 또 양보 잘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저희 시어머니랑 이렇게 마주치면 뭐 이렇게 불만이 안 생기는데 다만 이제 그 양육에 대해서는 좀 전에 그 엄마들처럼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는데 너무 애 다그치고 야단치지 말라고 하는 거. 또 몸에 안 좋은 거 먹이려고 하시면 근데 저희 어머니는 어쨌든 물어보세요. 이거 먹여도 될까? 이렇게 좀 물어보시는 네. 편이라 다행히 저분들과는 달리 큰 갈등은 없어서 어떡하죠? 다행이시네요. 네. 예. 근데 표현봉 씨 같은 네. 경우는 이렇게 고부간의 갈등이 있으면 정말 괴로운 그죠. 자리시죠? 남편이 예, 자리가. 아무래도 이제 아들이자 남편 역할을 이제 중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TV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중간에 끼어서 고민하는 그 인물이 있는데 뭐 그 자유로울 수가 없죠.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VCR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저 네 분이 지금 뭔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금 방송에 임하고 있구나. 예? 저렇게 전투적일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한번 기억나는 거는 그 바하가 어릴 때 그 어머님이 밤 있잖아요. 생밤을 이렇게 오물오물 씹으시더니 그걸 본인이 드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셨고 아이는 주는데 다 그래 고기도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쉽게 해서 바 엄마가 딱 보고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니까 대놓고는 얘기를 못하고, 근데 옆에서 보면 이게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그래갖고 이제 다른 방으로, 불 붙지 않게끔 제가 굉장히 그날 땀을 뻘뻘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기억들이 어느 가정에나 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거는 정말 사실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특히 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맛있는 거, 귀여운 거 이런 거 보면 그냥 그 우리네 옛날 어머님들은 아유 애기들 줘야지 이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몸에 좋고 나쁘고 이런 거 구분 안 하시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어머님이 뭔가 이 아이들 모임 캠프를 가라고 접수를 해오셨는데 무슨 캠프를 접수해 오셨냐면 해병대 캠프를 접수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애가 이제 그런 데 가면 단단해지고 재미있을 거라는 건데 애기 엄마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해병대 캠프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또 중간에서 보내니 많이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이제 안 보냈는데 적극적이시군요. 네. 어머님께서 아이 캠프까지 신청하실 정도면. 그러니까 정확히 내용을 모르시고 애가 재밌어 할 거라는데 아이 엄마는 펄쩍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그 뭔가 팍 붙으려고 할 때 이 중간에 껴있는 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토닥토닥. 구체적인 사례는 다 표현병 씨 댁에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저는 이제 그 VCR 보면서요. 모든 며느리들이 한 번은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 아들은 안 그랬다. 네 남편은 안 그랬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심리적인 어떤 바탕이 있나요, 김천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내 아들은 안 그랬는데 지금 네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며느리를 뭔가 비난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 마음의 그 밑에는 좀 행복하지 않으신 시어머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여성들이 별로 행복하게 살지 못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이전에 시어머니는 어떤 아들을 결혼시키고 이제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은 자기가 절대적인 권위를
누릴 수 있었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나이 들어서 또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기보다는 더 힘들 수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며느리를 공격하실 때 시어머니는 아 저분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게 퇴행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유아틱한 그런 심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뭔가 며느리를 공격하는 행동으로 나왔고, 그러니까 나하고 아들은 이제 한편이고,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뭐 손자들의 행동은 그거는 너한테서 기인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매우 유아틱한 매너를 보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떼쓰는 거네요. 네, 네. 뭐 일종의 이제 그런 떼쓰는 거 맞죠. 네. 아까 이제 그 남자들이 비해죠. 그 중간에 낀 남자를 샌드위치맨이라 그래요. 중간에 딱 끼어서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건데. 근데 진짜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들하고 며느리 가운데 누가 더 가깝겠어요? 아들이잖아요, 일단.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인데 그럼 누가 잘못을 하면 누가 더 잘못을 하겠고 누가 더 잘못을 안 하겠냐고요. 아들은 괜찮다는 거죠. 또 나하고 가깝고 그럼 누굴 공격해야 돼요? 며느리를 공격해야죠. 게다가 또 아들하고 정서적으로 밀착돼 있으면 이제 심리적으로 정서적 혼인 관계까지 가 있으면 며느리는 내 남자를 뺏어간 남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세대 차이가 난다고도 얘기하는데 하물며 시댁이 아니더라도 갈등은 생기는 거 당연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정도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어떤 그 심리적 구조 속에 무의식적 동기 속에 일단은 며느리가 미운 대상일 수 있다는 거, 요게 깔려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뭘 해도 밉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약간 이거 심하다,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무의식적인 바탕에서 그렇게 반로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럼 그럴 때는 가장 현명하게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세요.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엄마 때문에 그래, 엄마 미워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으면 야단을 치게 되지만 요즘 우리가 연습하는 게 아, 너 화났구나, 너 기분이 안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라고 요즘 많이 예. 부모 교육하시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시어머니가 나를 공격했을 적에는 그 공격하는 말 그 자체를 받기보다는 아, 지금 어머니가 마음이 별로 안 좋으시구나, 불편하시구나라고 해서 화제를 좀 딴 것으로 옮겨간다거나 아니면은 네 알았습니다라고 좀 넘어가 줄 수 있다면 이제 굉장히 어른스러운 며느리일 수 있는 거고요. 예, 시어머니가 공격했을 때 상처받고 똑같이 꽁하거나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아 아직 나는 어린애 같은 며느리인가 보다라고 진단을 내리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공격형 언어가 들어올 때 그거를 이제 맞짱 떠서 싸우지 않고 잘 받아 넘긴 사례가 있거든요. 성경 속에 그런 여자가 하나 있어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러죠. 자기 딸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자식이 먹을 밥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뭐 직역으로 얘기하면 너는 개다. 이방인이니까. 이 여자가 그럴 때 뭐라고 하겠냐고 했다.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뭐 막 발끈할 수 있지만 이 여자분이 맞습니다. 개라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받아치거든요. 사실 며느리한테 이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표현된 말을 분석하고 그걸 따지기 시작하면 아마 분석하면 거의 아마 비중적으로 볼 때 시어머니 쪽이 잘못했다고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따지는 거 그렇게 어리석다는 거를 그냥 잘 받아 넘기면 결국은 치료를 받지 않냐고 해다. 이제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요. 근데 우리 여성들이 이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도 했잖아요. 그래서 공부와 직장 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데이터를 가져다가 분석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성의 고학력화가 되면서 우리가 직장에서 문제 해결하듯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조금씩 마찰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럼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아까 며느리들이 4명이 모여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며느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분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해서 이제 파가 한 번은 수학을 시험을 이제 60점대를 받아왔어요. 많이 받았네. 아니 근데 보통 이제 문제가 쉬우니까 애들이 다 80점 이상이란 말이에요. 걔만 60점을 혼자 받은 거야. 그러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 딱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수학을 못하냐? 그 거기까지만 끝나면 되는데 근데 우리 인봉이는 수학을 늘 90백을 맞았는데
닮았나 몰라 이러면 그죠? 그건 분명히 이제 그죠? 엄마를 닮았다는 거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근데 보통 시어머니 분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를 봐서는 문제가 거기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그리고 그대 아드님들이 성적표를 바꿨을 수도 있다고요. 예?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좀 자기중심적이고 유아틱하시고 또 그랬을 때 며느리가 조금 어른스럽게 나가주면 좋은데 시어머니도 굉장히 유아틱한데 며느리도 그렇다 했을 때 아마 문제가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주제는 누가 더 먼저 내가 더 먼저 어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할 건지 방송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내가 좀 더 어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며느리도 내가 좀 더 먼저 어른이 돼야겠다. 왜 어머니가 늙어가시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누구건 한 사람이라도 조금 어른이 되어주면 좋지 않을까. 또 나이가 많으시니까 시어머니가 더 먼저 어른이 되어주시면 좋은데 또 많이 나이 드시고 몸이 아프시고 힘드신 분은 그러기가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녀를 키우는 나이가 자녀 양육과 늙어가시고 힘이 없어져서 자꾸 퇴행 심리를 보이시는 부모 양육을 같이 해야 되는 게 지금 애 키우는 부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웨딩드레스를 입으시고 결혼할 때 예쁜 한복을 입으신 거는 이제 오늘을 끝으로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과 부모 양육을 해나가는 힘든 길에 섰기 때문에 입혀준 웨딩드레스인데 마치 행복의 출발일 거라고 생각하셔서 자꾸 기대가 떨어지지만 그게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성숙한 며느리, 엄마, 아내의 모습을 좀 보이도록 훈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이런 사안일 때 어떤 마음이고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를 좀 더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자주 접하게 되는 게 그거잖아요. 며느리하고 딸하고 비교하는 거. 맞아. 진짜 섭섭하잖아요. 외손주하고 또 우리 아이 친손주하고 조금 정을 조금 나누시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 때도 있고 그게 말씀으로 표현이 되면 되게 섭섭한데 그런 경우 혹시 있으셨어요? 사실 외손주, 친손주 이렇게 애정을 가지시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아이를 어릴 때 갓난 아이일 때 좀 많이 봐주신 손주를 엄청 이뻐하셔서 좀 크고 나서는 그 차별 같은 걸 좀 두시는 적인데 그게 의외로 본인들의 의지로 이렇게 당신들 의지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가 이제 딸이 있고 누나네 이제 아들이 있어요, 상우라고. 근데 이렇게 무의식 중에 얘기를 하다가 바를 보고 상우야 일로 와서 이것 좀 먹어.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설이나 추석 때 모이면 그러면 저는 괜찮은데 아빠 된 입장에서 괜찮은데 엄마 된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서운하고 이렇게 그런가 봐요. 그래요? 셀쭉해져요. 그건 이름 헷갈려서 그러실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 이름 맨날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하루에 많이 헷갈리세요. 이게. 아침에도 헷갈리시고 입 붙여서 상우가 이렇게 몇 번 나오면 이제 아버님 댁에서는 얘기를 안 하시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저는 이제 그걸 까맣게 기억도 안 나, 아빠들은. 근데 이렇게 오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해서 한 3번, 4번 이렇게 불렀는데 상우만 이렇게 생각이 나시나 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저 입장에서는 에이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들은 다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또 그렇게 섭섭한가 봐요. 그렇죠. 그게요. 이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저희 동서 애들은 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막 그런데 저희 아이들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스킨십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섭섭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아이인 경우에 또 아이하고 어른하고 또 하나의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가고 오건 그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학에서 교류 분석에서는 스트로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아이도 어떤 표현을 하는가에 따라서 어른이 정이 가는 애가 있고 안 가는 애가 있어요. 맞아요. 좀 이제 막내 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 갔다 올 때 갑자기 할머니 막 팔을 잡고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지금 가면 한동안 할머니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완전히 이상가족 헤어진 장면이 막 연출되고 그래요. 보면 어머니도 막 우시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놈이 나중에 지나가고 나면 전화가 오죠. 그 녀석 얼굴이 그냥 계속 맴돌죠. 아른거린다 그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화합하는 방식들이에요.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교류하는 것만큼
그러니까 주는 것만큼 오는 게 있고 또 오는 것만큼 가는 게 있다는 거를 이게 관계의 법칙이죠. 참 네. 사람이 참 간사하고 섬세하고 예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래요. 근데 이제 저는 저 예 중에서 가장 좀 곤혹스러운 건 그런 걸 것 같아요. 의사의 처방대로 했는데 어머니께서 내가 4명을 키웠는데 그 말 틀리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그때 어떻게 좀 현명하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저는 이제 아이를 부모님 댁에 하루 맡겼는데요. 아이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아빠들이 이래요. 다쳐서. 예, 아니 이렇게 조금 사마귀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마른 사마귀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피부과를 이렇게 다녔는데 잘 안 낫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아이 집에 보냈더니 할아버지가 바늘로 그거를 일일이 다 따주신 거예요. 민간요법 하셨구나. 예. 근데 그게 이제 낫으면 이제 가정의 평화가 오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사마귀 개수가 늘어났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번질 수 있는 그건 번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들 입장에서는 좀 속상하긴 한데 의사 표시를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게 또 이제 완전히 화가 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또 보면 이렇게 체했을 때 보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냥 약을 먹이려고 그러고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꾸 따라고 주시고 물론 이제 저도 따는 게 좋다는 건 알지만 이럴 때 이제 따야 되느냐 약을 먹여야 되느냐 이런 처방 같은 거에서는 굉장히 팽팽하게 부딪히는데 어떨 때는 이게 말싸움으로 번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 조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래요.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나라도 곧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전에 썼던 것이 그게 효과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손을 딴다거나 뭐 그런 민간요법들이 내려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 하신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난 게 교육 프로그램들이 예전에는 왜 이렇게 아이들을 치료했다라는 거, 그렇죠?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민간요법 우리가 아직 쓸 수 있고 또 어떻게 조심해서 써야겠다라고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젊은 엄마 아빠 같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서로 이렇게 의견이 있을 필요가 없이 우리가 좀 더 평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새해를 보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이 들어오기 전에 앞서서요. TV에서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어르신들은요, 이렇게 병원 갔다 와서 의사가 얘기를 해도 며느리 입으로 전하거나 딸이 얘기로 하면 안 듣고요. TV에서 그 물음표 있는 프로그램에서 얘기해주면 맞아요. 메모까지 해놓고 그 체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어떤 있고. 권위가 필요한 거죠. 제가 본 거는 시어머니도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온유하시고 성품이 이렇게 확확 하시는 분이 아니고 며느리도 그래요. 근데 이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분이 있는데 어떠시냐면 아기가 방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아기를 한 분은 시원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원하게 해야 된다. 한 번 아기는 무조건 싸서 그러니까 한 번은 이렇게 들어가서 아기가 좀 쌓여 있으면 싹 눈치 보시다가 양말도 벗기고 이렇게 펼쳐놓고 싹 나와서 이렇게 또 일 보시면 또 며느리는 들어가고 그냥 따지지 않고 아기를 또 막 싸요. 그럼 또 시어머니가 이렇게 어이구 하고 또 막 풀고. 그러니까 왜냐면 시어머니는 시원하게 키워야 된다. 며느리는 아기는 이게 싸서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온유한 성품이니까 그렇지. 이게 만약에 혈기가 있는 상황이면 와락 한바탕 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애 울고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제 발전이 되면은 감기만 걸려도 너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감기에 걸렸니? 아까 예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시어머니라고 하시는 그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셨기는 좀 확률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전업주부만 하셨잖아요. 그럼 직장으로 본다면 경력자신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내가 경력이 너보다 더 오래됐고 더 많다. 전업주부로서. 네네, 전업주부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시어머니들이 원하시는 건 평생 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키우고 집안 살림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너보다 더 전문적일 수 있다는 걸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으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인정받지 못하면 다른 데서 인정받기가 힘들잖아요. 네, 많은 경우에 교회에 가셔서 뭐 집사님의 직분을 맡는다든가 권사님의 직분을 맡으면서 또 인정받고 사랑을 베푸면서 또 사시는 어르신들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 시어머니들은 아직 집에서 살림하시면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조금 며느리한테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더 그렇게 며느리를 책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김희진 씨 말씀대로 방송에서 뭐 사마귀는 따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조금 앞으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할머니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그런 건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일치된 육아 그런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며느리들이 모여서 나눈 이야기를 보고 저희도 스튜디오에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시어머님들께서 또 어떤 말씀을 나누는지 들어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애기 이런 건 섭섭하단다. 토요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를 와요. 애들을 아주 완전히 나한테 다 맡기는 거야. 그냥 지 혼자 이제 편하게 그 하루를 쉬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때는 나도 조금 짜증날 때가 있어. 이제 뭐 명절날도 목욕을 가잖아요. 이제 손녀는 나한테 다 맡겨놓고 지 혼자 이제 뭐 가서 뭐 때를 민다던가 그럴 때는 조금 내가 힘이 들어서 섭섭할 때가 조금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 올 때도 조금 허름하게 입혀갖고 좀 속상해요, 솔직히서. 야, 옷이 이거밖에 없냐? 그러니까 어머니 이번 주에는 예쁘게 입혀갖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이제 명절이라서 이제 형제들이 많이 모인다든지 이렇게 모이는 장소에 좀 아이들을 옷도 좀 더 예쁘게 입혀서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며느리 스타일이 저 스타일하고 좀 달라요. 좀 깔끔하게 더 입고 좀 색깔도 맞춰서 입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하고는 너무 하늘과 땅 차이로 틀린 것 같아요. 딸들은 엄마 하는 소리를 좀 이해를 하는데 며느리들은 좀 마음에 꼭 담고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며느리도 우리 친정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 엄마가 될 수는 없으니까 마음은 그래도 생각뿐이지. 시어머니는 며느리지만은 나는 딸같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항상 우리가 마음이 변치 않고 늘 이 마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서로 변치 않고 우리 김씨 가문을 대대로 이어서 해줄 수 있는 며느리가 꼭 되기를 바란다. 고맙다. 네, 이번에는 시어머님들의 말씀을 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그건 확실하네요. 뭐요? 아까 며느리 분들은 군대로 따지면 완전히 특공대셨고요. 아주 전투력 왕성하게. 시어머니 분들은 그냥 향토의 부분 같이 뭐 크게 싸울 의지가 없으신 그런 정도 차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의외로 손녀들이 옷차림이 허름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 분씩이나 얘기하신 거 보면 남자로서는 굉장히 의외인데요. 전 이해가 돼요. 이 교회도 어쨌든 사회잖아요. 사람들한테 내 며느리고 얘들이 내 손주야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건데 이쁘게 꾸미고 막 이렇게 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애기가 이쁘든 안 이쁘든 손주니까 다 이쁘잖아요. 이쁘다는 소리 듣고 싶은데 그러니까 장신구처럼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하신 거예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욕구는 아주 크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다는 그 말 뒤에는 내가 괜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인간의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뭐 오죽하면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을 시험했던 제3시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 말은 너는 열등하지 않아 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손주가 좀 깨재재하게 입고 왔단 말이죠. 그럼 그 말은 결과적으로 넌 좀 열등해 모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안 보이고 싶은 거예요. 넌 괜찮아. 자식 잘 키웠고 며느리 잘 받아들였고 여유가 있어서 손주 이쁜 옷을 입힐 수 있어. 이런 것들이죠.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자랑하고 싶은 욕구. 자랑하고 싶어서. 네. 그때 교회를 이제 오래 다니신 나이 드신 분의 심리를 또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었잖아요. 예. 그거는 저희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이 조금 더 기분이 좋았으면 하는 그쵸, 예. 그런 어떤 그 서비스 정신에서 어떤 예의에서 옷을 차려 입었을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한 시대에는 평상시에 예쁜 옷 입지 못했고 교회에 갈 적에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제일 좋은 옷을 깨끗하게 예. 입고 간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많이 무너져 젊은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핫팬츠 입고 가는 건데 제 생각에는 교회에 갔을 적에는 경건한 마음으로 정말 목욕하고 옷을 제대로 차려 입고 가는 그 문화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말씀하셨을 때 옷을 좀 화려하게 예쁘게 입혀라 하는 거는 그렇게 입혀서 교회를 손자 손녀들이 가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서 왔고 또 주변에 권사님, 집사님, 다른 신도님한테도 목사님한테도 예의를 갖췄다라는 그 표현을 했다라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맞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은 매주 이제 주말에 와서 던져놓고 뭘 하신다는데, 예. 근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안 온다고. 예. 안 온다고 또. 예. 명절 때만 이렇게 설이나 추석 때만 얼굴 비춘다고. 그러니까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데, 저 아까 그 며느리 분은 쉽게 해서 재미를 본 거예요. 딱 가서 맡았더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매주 그죠? 딱 가서 딱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악용하니까 시스템을 이 어머님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시는 그런 거죠. 이거는 며느리들이 고쳐야죠. 며느리가 그러잖아요. 어머니도 손주 보니까 좋으시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요즘 그러신대요. 손주가 오면 너무 반갑고 기쁘고 좋고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러신대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도 좀 이해가 돼요. 예. 두 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젊었을 때 이해하기가 힘든 게 나이가 들면 얼마나 몸이 아파지는지를 젊었을 땐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들도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아닌데 이게 갱년기, 폐경기가 오면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요. 관절과 근육이 그렇게 아파요. 네, 너무너무 아픈데 그 젊었을 때는 관절과 근육이 아프지 않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 시어머니도 입 밖으로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시고 끙끙 앓는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한 말씀만 나 몸이 힘들다. 매주 맡기는 거는 내가 힘든 것 같다. 네가 뭐 한 달에 2번 정도만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시면 며느리 되시는 분이 좀 이해하고 덜 맡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드네요. 이제 어른들도 한 단계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가끔씩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분들 상담 올 때 그냥 난 놀기 바빠서 못 봐준다. 그렇게 해라고 얘기해 주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전혀 안 하니까 그 전업주부로 살아오시다가 자식은 다 키웠고 그 집에만 계시니까 며느리 입장에서는 집에 계신데 그러면 봐주시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뭐 노인대학도 가시고 뭐 친구들 모임도 가시고 자꾸 그런 거에서 나 그거 바빠서 애 볼 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쉴 때 한두 번씩 봐주는 거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맨날 첫날 본다고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아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용해 먹는 개념이 되고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사실 애 보는 거요 엄청 체력적으로 힘들거든요. 맞아요. 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무슨 애들 대봐요 특히 뭐 거의 죽음이죠 아주. 알죠.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며느리도 조금 자유를 이렇게 숨 쉴 시간이 좀 그러니까 그게 그게 맡길 곳이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꼭 시어머니가 아니어도 친정 어머니인 경우에 더 쉽게 맡길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베이비시터 제도 같은 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그 청소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청소년들이 그 같은 교회 다니는 집에 그 베이비시터로 가서 일을 하고 왜냐하면 결국 같은 지역에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돈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교회에서 만들어낸다면은 또 저렇게 매주 애를 봐야 하는 그런 고통을 가지신 그 어머니들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거 뭐 학점이 아니라 뭐죠? 봉사활동으로만 쳐준다 그러면 금방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었어요. 청소년 봉사, 뭐 주민센터인가요? 가서 가만히 앉아있느니 연결을 시켜주면 요즘 애들이 형제가 없이 자라잖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아기들을 돌보는 것을 청소년들의 성교육의 하나로 활용해요. 왜냐하면은 그 청소년들이 이 애가 얼마나 무거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도 한 3kg 되잖아요. 그 3kg가 되는 그 감자나 고구마가 든 그런 푸대자루를 들고 하루 종일 다니게 해요. 그러면 내가 혹시라도 잘못해서 애가 생기게 됐을 경우에 이러고 살아야 된다는 걸 느끼게 해서 그게 이제 애들의 성교육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그 떼부리고 그러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형아가 와서 놀아주고 누나가 와서 놀아줄 때 굉장히 차분해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그 나이 드신 분을 베이비시터로 활용하지 말고 교회 젊은이들을 베이비시터로 활용했을 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실감을 느끼는 데는 뭐 가장 좋은 거겠네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청소년들이 발을 봐줄 테니까 맡겨라 그러면 그게 마음이 선뜻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없으니까 차라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맡아준다 그러면 그냥 옛날에 키워보신 그 경험이 있으니까 경력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조금 드는데 이게 문화적인 이제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옆집 아이를 봐주는 베이비시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요. 그래서 애 보는 방법을 그 애기 어머니가 가르쳐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생 아이들도 베이비시팅을 그냥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저도 베이비시팅으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미 우리보다 먼저 핵가족화가 된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애를 돌보는 걸 해결했는지를 좀 빨리 도입을 해서 그렇게 간다면 그 아를 봐주러 오는 친구가 만일 사촌 누나나 사촌 언니나 사촌 오빠라 그러면 별로 걱정 안 하시잖아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사촌 오빠가 와서 마을을 봐준다. 좀 놀아준다. 그러면 아빠 엄마가 1시간 정도 나가서 뭐 스포를 갔다 오실 수 있잖아요. 그게 남의 집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지 우리 친척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안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저도 저희 조카가 미국에서 오래 사는데 가장 그 아르바이트하면서 수입원이 그거더라고요. 그래요? 예. 애기 보는 거. 애기 보여주는 거, 뭐 그리고 교회 가서 또 봉사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당연히 경제적인 걸로 좀 연결이 돼서요. 우리도 좀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자, 이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한다. 예. 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제 아는 그 동생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딸처럼 잘할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나 딸 있다. 엄마라고 그러니? 나 엄마라고 부르지 마라. 나 딸 있다. 이러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섣불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딸이 친정 엄마를 굉장히 좋아하고 잘 지내는 경우가 한 몇 %쯤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게 성인이 되고 결혼해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성인이 된 다음에 자기 그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근데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나서도 물론 제가 조사해 봤을 때 친정에 가서 있는 게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딸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시댁에 갔을 때보다는 친정에 갔을 때 애를 좀 더 맡길 수 있고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고 잠을 좀 잘 수 있기 때문에 편하다라는 거지. 남편이 생각한 것처럼 거기 한 일주일쯤 있다 온다고 해서 우리가 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한 후에도 딸 입장에선 친정 엄마가 그렇게 편하지 않고요.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는 친정 엄마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편한 분도 있기는 있지만 남자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그렇게 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엄마하고 딸하고 친구처럼 지낸다라는 거는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기를 희망사항 하는 것처럼 우리의 희망사항이지 현실에서는 사실
사실은 어머니하고 딸의 관계가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겠다는 거는 그게 그렇게 사실은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희망하는 건데 잘 지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만일 딸처럼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딸하고 잘 지내진 않지만 딸이 뭐 콩팥을 하나 뭐 이제 떼내고 누굴 받아야 했을 때는 친정어머니는 대부분 주시겠죠, 콩팥을. 네. 근데 만일 며느리가 콩팥이 필요할 때 시어머니가 언뜻 주실까요? 응?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며느리를 생각할 수 있을 적에는 내가 딸로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했을 때 그거를 정말 콩팥도 떼주시고 뭐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실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너하고 잘 지내고 싶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어머니께서 우리 딸 엄마처럼 지내자라는 말씀 저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야 서로가 기대가 줄고 상처도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엄마하고 딸하고는 더 심한 말도 오가잖아요, 사실은. 근데 상처 그렇게 안 받거든요. 아니면은 막 그 안에서 막 감정을 풀어내고 뭐 안보들을 다시 또 엄마하고 이렇게 닿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 내 딸처럼 생각해서 내 얘기 다 해주고 그러시는 시어머니면 이거는 정말 더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사실 저는 들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에는 두 사람 사이인데 세이프티라는 게 있거든요. 안전함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지만 이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잘 받아주고 이해도 해주고 통하는 게 있다면 편한 대상이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제 친밀함의 속성들인데 그 과정 그 욕구 자체는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내가 너를 딸처럼 대하겠다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내가 그러니까 친엄마처럼 모시겠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자 그거는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 만약에 그게 목적이 되면 이 관계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삼지 말라고 절대. 그러니까 노력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그러면 더없이 행복하겠지만. 근데 우리를 이제 고민하게 하는 게 실제로 그 집안 살림도 잘하고 육아를 잘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을 뭐 3명을 다 목욕을 시키고 놀아주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의 관계인데 그게 굉장히 친밀한 그런 관계로 지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어디에 나와요? 방송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에서 그 복권이 있는 남자를 보고 남편한테 당신도 좀 저렇게 대봐 하는 거고 날씬한 여자를 보고 당신도 저렇게 살 좀 빼봐 하는 것처럼 그런 거의 있기는 있는데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그런 사례들이 방송에 나왔을 때 우리는 마치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방송에 그런 사례들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확률적으로 어려운 사례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방송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희망하고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도 우리가 같이 인정을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며느리의 입장 또 시어머님의 입장 좀 들어봤는데요. 사실 뭐 그 사이에 낀 사람들 뭐 대표적으로 남편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이들이 상당히 중요한 존재죠. 사실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와 할머니와의 관계 그 속에서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이번에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잘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잘 대해주는 걸까요? 용돈 많이 주는 거, 엄마 하는 패드 같은 거 사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엄마만 시키지 말고 아들이나 남편이나 딸들 이렇게 시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랑 어머니랑 싸우면 딱히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 같진 않고 사소한 일로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좀 서로 양보하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기도하고 막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이제 믿는 사람 간의 갈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일단은 사랑의 포용이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기도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저희 힘으로 하기에는 불가능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에게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휴,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서 스튜디오 안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박사님들이에요? 아니 뭐 아이들이 치유 사역하는 아이들인가요? 은사를 받으셨어. 그런 아이들입니다. 와, 아니 어쩜 저렇게 꿰뚫어 보죠? 그러니까 당사자들
걸 모르는 거예요. 제3자 지켜보는 제3자는 저걸 왜 싸우는 거야 이러는데 당사자들만 그렇게 소위 말해서 기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보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아주 전곡을 찌르는 말이 가만히 할머니하고 엄마랑 싸우는 걸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왜 저렇게 싸우지? 서로 그냥 조금씩 양보하면 될 일을 사소한 일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는 진짜 심각하지 않은 걸로 늘 고부간의 갈등이 이루어진다는 것 같아요. 핵심이 부끄럽고 좀 반성이 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기도밖에 없대요. 애들 말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 아이들의 얘기를 지금 들으신 그 시청하시는 그 어머니들과 또 며느리 딸들이 많은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싸울 때는 극도로 자기중심적이 되기 때문에 내 모습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모습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그런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우리를 중재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면서 해결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라는 건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거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가능하면은 자녀들 앞에서 갈등 사항을 좀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VCR 보니까 어떤 바램들이 뭐 거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좋은 모습, 사이좋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도 정말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행복하게 잘 지내면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도 행복해지거든요. 이제 정서적 전념 또는 사회적 전념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괜히 그렇잖아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영화 보고 나면 기분 되게 좋듯이 두 분이 그렇게 사이좋게 막 잘 지내는 모습 보면 얼마나 보기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갈등 상황이 있다면 어쨌든 빨리 그걸 풀어서 좋은 모습을 정말 행복한 모습을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당사자도 편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에 선물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가 참 명절 특집인데요. 하필이면 주제를 이게 고부 갈등을 정해가지고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 분 오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특히 표현봉 씨 오늘 저희 처음으로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많이 배우고 가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 며느리하고 시어머니의 사이는 진짜 어느 가정이나 다 있는 거라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금이 가는 거는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야 옆집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동남아 여행을 시켜줬대더라. 이 기준이 이제 동남아가 돼버리니까 자기 며느리가 가까운 온천 보내주는 건 시시하게 느껴지고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머님 다른 집 어머님은 애를 매주 주말에 봐준대요. 그 기준이 매주 주말에 봐주는 게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봐주시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우리 하나님 마음은 늘 낮은 데 있으니까 우리 기준도 늘 낮춰가지고 한 달에 한 번 봐주는 거, 1년에 한 번 봐주는 거 점점 낮아질수록 감사는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부간의 관계도 좀 기준을 좀 낮추는 걸 우리가 좀 마음을 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아이들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이 지금 좀 충격이 많이 와서요. 저는 시어머님이랑 자주 또 못 만나니까 그런 갈등 없고 일단은 저희 친정어머니와 별것 아닌 그 쓸데없는 싸움을 좀 줄여야겠다 그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 저희 아이들이 전에는 떠들면은 또 경상도 사람인데 오죽 시끄러워. 시끄러워!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얘들이 싸우는 말도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 너무 이제 저번에도 좀 충격이 왔는데 자제해야겠습니다, 제가. 그 댁에서도 기도밖에 없어. 애들 나중에 기도밖에 없어.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애들이 어린이집에서 막 싸우죠. 싸우면은 뭐라 그래요. 아무리 얘한테 얘 입장을 설명하고 얘한테 얘 입장을 설명해도 한 1분 지나면 또 싸우고
싸우잖아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좀 커야 돼. 좀 커야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친정 어머니와 딸의 갈등이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건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두 사람 중에 어른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둘이 다 어린이집의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에 지금 교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남편 보고 교사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중재하라는 건데 남편도 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 대부분 우리 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크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결국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 가족이라는 것으로 살아갈 때 항상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큰다는 거죠. 시어머니도 어린아이와 같은 시어머니에서 조금 어른스러운 시어머니로 갈 수 있고 며느리도 어린아이 같은 며느리에서 좀 더 성숙한 며느리로 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도 얘기 나왔는데 묵상 중에 눈을 감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서 상대방의 마음에서 내 모습을 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그게 보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어떤 학생의 말에 저도 동감을 하고 이제 나도 크고 시어머니도 크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은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에 위로를 받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한다는 말은 사실은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아까 왜 이제 그 화합하게 지내는 장면 보면 기분 좋은 영화 같은 이야기가 사실 성경 속에 있거든요. 룻기를 읽어보면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갔잖아요. 네. 그게 핵심도 뭔가 하면 피차의 입장들을 그러니까 먼저 시어머니가 젊은 날에 홀로 된 과부 아내예요. 그래서 따라오지 말고 너의 인생을 찾아가라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또 이쪽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자기의 입장을 본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보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미 이 관계는 그렇게 배려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깊은 결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룻기를 읽을 때마다 아주 흐뭇한 그래서 룻기 전체에 흐르는 어떤 주제를 헤세드라고 하거든 히브리어로는 인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 줌으로써 내가 수고를 동반해 줌으로써 이 사람이 사랑을 입도록 만드는 방식 사실은 그리스도가 이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 지시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이 바탕 위에 세워지면 그 관계는 아주 깊은 결속이 되지요. 근데 그거를 연습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며느리, 그런 시어머니 이렇게 보게 한 건데 사실은 그 대상자가 그 원수나 정말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뭐 원수지라는 얘기도 아니고 풀어갈 수 있는 방식이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런 걸 경험하는 게 인생 아닐까 싶고요. 자, 그럴 때 사실은 보는 사람도 행복하겠지만 당사자가 더 행복하지요. 주는 사람이 도리어도 행복하다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역설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시어머니 며느리가 그런 관계로 전환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네. 자, 목사님 마무리 기도로 오늘 시간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오늘 명절을 당하는 또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의 가족으로 부르셨는데 또 내가 내 중심이 되어서 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또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주신 말씀처럼 서로의 입장,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함으로써 서로가 피차가 행복하고 보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윈윈의 행복 또 나눔으로서 도리어 더 풍성해지는 역설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이 명절이 정말 온 식구가 다 밝은 명절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또 그 명절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은 고부 갈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편안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